이것이 MySQL이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1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1장은 여기 제목 나왔듯이요. DBMS 개요와 MySQL 소개를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1장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1장을 공부하다가 처음에 1장을 공부할 때 DB를 처음 만나신 분이라면은 참 재미없다. 이거 안 해야겠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장부터는 직접 MySQL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훨씬 재밌는데 1장은 아주 개념적인 얘기가 나와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1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용어라든가 개념 정도는 잡고 넘어가야 2장에서 설치할 때 용어가 나올 때 이게 대충이라도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장하기로는요. 이번 장은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말고요. 그냥 가볍게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데이터베이스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적이 있다면은 굳이 강의를 듣지 말고 그냥 대충 책만 훑어보고 2장부터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DB가 처음이다.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이다. MySQL이 처음이다. 이런 독자라면은 이번 장도 한 번쯤 가볍게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장에서 제목이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DBMS의 개요와 MySQL 소개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IT 분야에서뿐 아니라 현재는 모든 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오다가 뭐 SNS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은 교통카드 찍죠. 그리고 뭐 편의점에서 사 먹은 거 이런 것들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이는 사실 운영이 불가능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현대사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개념과 정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특별히 말을 안 해도요. 대용량이라는 용어가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체크할까요? 대용량. 여기다가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혹시 데이터베이스 앞으로 얘기가 딱 나오면은 굳이 대용량이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대용량 개념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죠. 얘는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하면은 사실은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를 시스템이라 읽지 말고 그냥 소프트웨어 이렇게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번에 다룰 바로 DBMS 툴이 바로 MySQL입니다. 요번에 우리 책에서 다루는 거죠. MySQL은 DBMS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MySQL뿐 아니라 DBMS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MySQL을 다룬 거죠. 회사는 현재는 오라클사에서 제작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MySQL에 대한 개념, 그리고 MySQL의 약간의 역사, 이 정도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길게 안 할 테니까요.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슬라이드가 아니죠. 이 PDF가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와 동일한 거니까요.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시면 옆에서 교재를 피면서 줄을 그어놓으면서 보시면 되고, 교재가 없이 현재 태블릿이나 PC로만 교재 없이 보고 있다면 그냥 잘 봐놓고 나중에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다시 한번 데이터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다. 물론 다른 정의도 많이 있지만 간단한 정의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요,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원통 모양으로 그려요. 원통 뭔가 커다란 걸 담아놓는 그릇이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지금 여기 데이터베이스 두 개 있죠. 두 개 있고 이 안에 데이터 집합. 사실 데이터들이죠, 그냥. 그럼 데이터는 뭐냐면은 사실 데이터는 너무 많은 게 데이터죠. 어떤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데이터죠. 또 뭐죠? 어떤 물건의 가격, 원산지 이런 것들, 제품의 생산 일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바로 DBMS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쓰는 거예요? MySQL을 쓴다. 이 그림이 간단하지만 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나름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한 곳에 저장을 해놓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응용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맨날 봐왔던 거예요. 오늘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문자 메시지,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다 응용 프로그램들이고 이 응용 프로그램들이 각각 자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또는 다시 글을 등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통카드 찍은 거 있죠? 교통카드 딱 찍으면 그 교통카드 회사, 그러니까 사실은 버스 회사거나 아니면 지하철 공사겠죠? 그쪽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 교통카드 찍은 정보가 저장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회사마다 다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서 회사에도 꼭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툴의 종류, MySQL 외에도 많이 있죠. DBMS의 종류는 MySQL, 그리고 MariaDB,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이제 오라클, SQL 서버, DB2, 액세스, SQLite 이런 것들 뭐 지금 혹시 처음 들어봤어도 앞으로 종종 들어보게 될 그 제품들입니다. 각각 제작사들도 있고요. 자, 우리는 MySQL을 하지만 실제 이제 실무에서 상업용으로 가장 비싼 거는 사실은 오라클이죠. 대형 사이트, 은행이라든가 무슨 증권사, 관공서 이런 데서는 오라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SQL 서버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죠. 중소기업이라, 아니 중소기업 약간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는 큰 거 이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DB2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액세스 같은 경우는 MS 오피스 안에 들어있는 개인용 DB고요. SQLite는 모바일용이죠. 안드로이드 폰이나 iOS 그쪽에 들어있는 모바일용 아주 가벼운 DBMS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쓸 거는 MySQL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MariaDB는 사실 MySQL을 개발한 개발자가 MySQL 회사, 그러니까 오라클을 회사에서 MariaDB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MySQL과 MariaDB는 거의 비슷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DBMS의 특징이 뭐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건 좀 지루한 얘기니까요. 그냥 제목만 읽고 갈까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DBMS 특징은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가 이제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의 독립성 얘기했어요.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서로 독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보안도 중요한 개념이죠.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죠. 허락된 사용자가 허가된 권한까지만 접근하는 거죠.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안이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요. 파일과 비교하면 돼요. 파일은 만들어 놓으면 뭐 허락 누군 보고 누구는 어디까지 보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일 같은 거는 비밀번호를 걸어 놓으면 아예 열거나 아예 못 열거나 이렇게까지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누구는 어느 몇 페이지까지만 보고 그 다음 페이지는 못 보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DB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라 허락된 사용자만 너는 어디까지만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DB의 특징이에요. 그게 보안 개념이고요. 자,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도 돼야 됩니다.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들어있다. 이런 얘기 생각하시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지정 및 수정이 쉬워진다. 사실 처음 배우기는 좀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정작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제작이나 운영이 쉬워진다.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성,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데이터가 안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드디스크가 깨지거나 아니면 무슨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방법을 데이터베이스, DBMS는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백업 복원이 그런 개념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발전을 잠깐 살펴보면요. 처음에 뭐 간단한 개념이죠. DB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뭐 장부 같은 걸로 관리하는 거죠. 오늘 판 게 얼마고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손으로 썼다는 얘기죠. 연필이나 볼펜으로 종이에 써서 관리하고 뭐 계산할 때는 전자계산기 이런 거 두드려 가지고 또는 주판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그런 걸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를 쓰니까
파일 시스템을 쓰게 됐어요. 파일 시스템은 그냥 우리 엑셀이나 뭐 메모장, 뭐 아래 한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유용하죠. 엑셀 같은 거 쓰면은 숫자 같은 거 쭉 입력해 놓고 뭐 썸, 합계 같은 거 되고 평균 같은 것도 되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엑셀. 그렇지만 이제 얘네는 한계점이 뭐냐면은 아까 DB의 특징이 뭐죠? 동시에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거. 아까 그림에서 봤죠? 여러 명이 또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대용량 데이터 또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게 된 게 DBMS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제 출현하게 됐고, 이 DBMS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가능해지고, 현대 사회는 아까 말했던 다시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현대 사회는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곳에서 거의 모든, 아주 작은 분야 빼고는요, 대부분의 분야, 거의 모든 분야가 DBMS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DBMS를 운영하기 위해서, DBMS를 운영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SQL 언어입니다.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고요. 이 SQL 언어를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럼 뭐 먼저 배우겠죠? 미국에서 쓰는 언어, 그러니까 영어를 먼저 이해해야, 영어를 먼저 알아야, 배워야 미국의 문화를, 미국의 책도 읽고 미국 사람과 대화도 해서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겠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해하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SQL 언어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도 요번 책에서 SQL 언어를 한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SQL 언어만 배우진 않고 전반적인 걸 다 배우긴 하지만 SQL 언어도 충분히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DBM에서 분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냥 뭐 용어만 들어놓으세요. 계층형, 망형, 관계형, 그리고 객체지향형, 객체관계형, 뭐 이 정도 있다. 기억해 두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뭐 사실 데이터베이스 이론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쓸 거는 바로 관계형 DBMS예요. 관계형 DBMS. 그래서 우리가 쓰는 MySQL이 바로 관계형 DBMS고, MySQL뿐 아니라 나머지 DBMS들도 다 관계형 DBMS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층형 나오고 망형 나오고 관계형 나오는데요.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 저런 거는 이제 무슨 정보 처리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 나와요. 잘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는 뭐 그 자격증 대비가 아니니까요. 저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서 개념만 살펴보시고, 우리가 핵심으로 갖춰야 될 거는, 배워야 될 거는 관계형 DBMS예요. 관계형 릴레이셔널 DBMS인데요. 1969년 EF 코드라는 학자께서 처음에 이 개념을 고안을 해내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온 겁니다. 꽤 오래됐죠. 1969년에 발표한 개념이 지금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형 DBMS의 핵심은 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다른 DB와 달리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래 한글이나 뭐 엑셀을 써보셨죠? 아래 한글에서 표 그리기 해보셨죠? 또는 엑셀의 시트를 써보셨으면 그거랑 똑같아요.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이 개념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 개념 덕분에 이 관계형 DBMS가 구성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간단히 보이죠. 뭐 표밖에 없네 이렇게 보이지만 이 테이블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챕터 하나에서 테이블 자체만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상세히 얘기하고, 지금은 테이블은 그냥 아래 한글의 표 또는 엑셀의 시트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뭐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SQL이 아까 뭐였죠? DBMS와 대화하는 언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이제 SQL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냥 SQL 이렇게 줄여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MySQL도 얘를 MySQL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그냥 MySQL 이렇게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뭐 편하시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QL도 언어거든요. Structured Query Language인데 여러분이 혹시 C나 뭐 C++, 자바 같은 거 공부해 보셨으면은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비절차적 언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제 우리가 SQL을 많이 배울 거예요. 아직 많이 배울 건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요.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구문으로 좀 하나짜리 문장으로 사용한다.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 C나 C++처럼 뭐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값을 더하고 포문을 돌리고 이런 게 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SQL문은 제일 많은 위주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추출하는 용도. 그 용도가 가장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QL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표했는데 DBMS 제작 회사와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DBMS 회사들 되게 많았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표준으로 만들고 뭐 이식성이 좋고 계속 발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SQL 86, 89 이렇게 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계속 SQL 언어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대화식 언어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 이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SQL 언어가요. 여기 페이지도 보이시죠? 12페이지, 이제 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요. 표준 SQL과 각 SQL, 각 회사 SQL인데,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오라클 제품 있죠? 그리고 SQL 서버 있죠? 그리고 하는 MySQL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SQL문이 작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표준 SQL을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표준 SQL을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자기네 제품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SQL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기네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기는. 그래서 표준 SQL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기네 특성을 이해하는 언어를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SQL 서버 입장에서는 TSQL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준 SQL 지원하고 자기네 특징도 약간 지원하고. 오라클에서는 PLSQL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준 SQL 지원하고 자기네 특징 지원하고. MySQL은 따로 이름을 안 붙이고요. 표준 SQL 지원하고 자기네 지원하는 그냥 SQL이라고 불러요. MySQL은. 이해되셨죠? 표준도 지원하지만 각자의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특징을 위주로 배우면요. 저희가 비록 MySQL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MySQL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MySQL을 이제 저희 이번 학기가 아니라 이번 강좌에서 배우고 나면 여러분 초급자에서 제가 중급자까지 될 거라고 그랬죠. 그 중급자가 되고 다른 DB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그러니까 안 배워도 돼요. 그러니까 배우면 더 좋지만 굳이 다른 DB를 안 배우더라도 여기 볼까요? 표준 SQL을 있으니까 다른 DB도 이미 어느 정도 배운 거랑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MySQL을 다 공부하고 나면 다른 DB 한 50% 60%는 배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MySQL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꼭 MySQL로 DB를 입문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DB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라클을 공부해서 DB를 입문하더라도 표준 SQL을 배우니까 MySQL 어느 정도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SQL 서버를 공부하더라도 표준 SQL을 배우니까 다른 DB를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책은 MySQL이니까 MySQL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거고 SQL문은 가능하면요 MySQL만 돌아가는 것보다는 표준 SQL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나 강좌도 표준 SQL에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MySQL 특징이 있는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책에 표현했거나 아니면은 강좌 중에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구분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SQL문에 대해서는 6장, 7장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배울 거예요. 자, 이제 MySQL이 뭔지 뭐 대충은 알았지만 좀 더 상세히 소개를 하면요. 오라클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예요. 물론 처음부터 오라클사는 아니었고요. 오라클사가 아니었다가 조금 더 보죠. 다른 회사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라고 부르죠. 오픈소스는 개발한 그 내용의 코드를 공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를 짰다, C++로 짰다, 그 코드까지 공개하고, 물론 이제 컴파일한 바이너리 파일까지 제공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소스를 그대로 여러분도 돼요. 소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고쳐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기는 좀 실력이 조금 딸리죠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컴파일된 설치 파일을 받아서 설치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는 뭐 MySQL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MySQL을 운영하는 걸로 배우는 거죠. 꼭 비교를 하자면은 MySQL을 만드는 거는 자동차를 만드는 개념이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만들어진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 초보 운전이겠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카레이서까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뭐 카레이서까지 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카레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전 꽤 잘하는 사람까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MySQL을 잘 운전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 라이선스도 조금 주의할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MySQL이 좀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라이선스가 완전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용으로 쓸 때는 상용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육용이나 아니면 비영리에서는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얘기가 쭉 나오고요. MySQL 뭐 변천사 잠깐 볼까요? 여기 표 볼까요? 15페이지 잠깐 보면 뭐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1994년에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쭉 하다가 상용 제품이 뭐 98년에 상용 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썬 마이크로 시스템 이제 그 회사에 인수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누가 인수했냐면 오라클이 인수했어요. 오라클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MySQL이 처음엔 자기 독립적인 회사였다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인수됐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오라클로 인수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제 오라클사에서 MySQL을 뭐 제작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버전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5.7 버전을 쓸 거예요. 정확히는 5.7.10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계속 당연히 올라가겠죠, 버전이. 올라가는데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권장 사항은 저랑 같은 버전을 쓰는 걸 권장해요. 물론 이제 MySQL 버전이 좀 높아도 잘 돌아갈 것 같고 예상을 하지만 제가 미래에 나올 그러니까 버전이 혹시 지금과 100% 호환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 MySQL 버전 차이를 배우는 게 아니라 DBMS 기본을 배우고 MySQL 운영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저랑 같은 버전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버전을 쓸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에디션만 있는데요. 에디션은 뭐냐면은 이제 MySQL 5.7 버전 쓸 거잖아요. 그 5.7 버전 중에서도 또 몇 가지로 세분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그 비용을 주고 사야 되는 상용 에디션이 있고요. 무료 에디션 두 가지가 있어요. MySQL도 상용 돈을 주고 사야 될 거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이제 우리가 쓰는 커뮤니티 에디션에서 이게 무료예요. 우리는 요거 신경 쓰시면 돼요. 상용도 몇 가지 있는데 뭐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뭐 클러스터 이런 버전들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제일 싸고요. 클러스터가 좀 비쌉니다. 가격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강좌를 듣고 뭐 MySQL을 도입하겠다. 그럼 MySQL사에 뭐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로 문의하면요 당연히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그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구매할 거라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구매할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중엔 아무 그 제한이 없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시면 돼요. 뭐 상용으로만 쓰지 않고 공부나 비영리 목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걸 쓰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에디션은요. 그 기능이 여기 이제 각 에디션 3개 나오죠. 엔터프라이즈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쭉 읽어보셔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아직 하나도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는 원래 없어도 되는데 책의 특성상 MySQL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는 넣어놨습니다. 역시 MySQL 웹사이트 가도 이 표가 잘 나와 있죠.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보면은 뭐 클러스터 기능의 몇 가지 빼고는 엔터프라이즈가 대부분이 제공한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쓸 커뮤니티는 역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거의 동일한 기능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서 DBMS의 간단한 소개와 MySQL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미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1장만 이렇게 공부하시고 DB 재미없다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2장부터는 굉장히 설치부터 할 거니까요. 꽤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직접 컴퓨터에서 설치하고 직접 입력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이번 그 챕터가 아니죠. 이번 책의 마지막까지 진행할 거고 책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MySQL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급까지 하고요. 그리고 PHP도 공부할 거예요. PHP를 공부하는 이유가 MySQL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PHP 언어니까 그 PHP도 같이 공부해서 PHP 프로그래밍까지 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PHP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한 권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한 권 이상 하셔야 돼요. 한 권 갖고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PHP 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MySQL 배우니까 우리 핵심은 MySQL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PHP 프로그래밍, MySQL과 연동하는 PHP 프로그래밍 그것까지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1장은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2장부터 재밌게 설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